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재호 작가님, 필명 실베로 아마 더 잘 아실 텐데요. 이분 인터뷰 자료를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청소년 상담가의 작가, 또 강사, 독서 모임까지. 와,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어쩌면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당신도 현재 하는 일 말고 다른 어떤 열정을 좀 찾고 계시거나 아니면 가족, 특히 그 사춘기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좀 고민이 있으실 수도 있겠어요. 오늘 이야기가 좀 재미있는 그런 실마리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래서 이번 분석에서는요, 상담, 독서, 글쓰기, 가족 관계, 이게 다 따로따로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나로 쭉 이어지는지, 그리고 정말 사소한 시작이 어떻게 개인의 성장, 또 의미 있는 연결로 커질 수 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신재호 작가님도요, 처음부터 뭐 나는 작가가 될 거야 이런 건 아니셨대요. 40대에 접어들어서 남들이 보기엔 뭐 번듯한 직장 생활 잘하고 계셨는데도 어딘가 마음이 좀 공허했다고 하죠. 네. 그러다가 우연히 책 한 권을 읽게 된 게 계기가 돼서 내가 어릴 때 책 읽는 거 참 좋아했지? 하면서 다시 독서에 빠져드셨다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그냥 혼자 읽고 좋았다 하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독서 모임을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바로 이 공동체와의 만남이 제 생각엔 이분 삶에 되게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아, 공동체요? 네. 그냥 책 읽는 모임인 줄 알았는데 그게 막 글쓰기 워크숍 참여로 이어지고 또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랑 7년, 8년 이렇게 오래 우정을 쌓고 심지어 같이 책까지 내셨더라고요. 7, 8년이요? 와, 진짜 대단하네요. 그러니까요. 이에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지지해주는 환경이 얼마나 큰 힘을 갖는지 그걸 딱 보여주는 사례죠. 맞아요. 심지어 그 필명 실배 있잖아요. 이것도 무슨 엄청난 문학적 고민 끝에 나온 게 아니라 네. 저도 그거 보고 좀 웃었는데 대학 다닐 때 친구들이 그냥 실베스터 스텔론 닮았다고 막 놀리면서 부르던 별명이었다는 거예요. 참 재밌죠. 어떨 땐 이렇게 좀 유쾌하고 가벼운 시작이 생각지도 못한 길로 이끌기도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랄까, 꼭 처음부터 거창한 계획이 있어야만 의미 있는 여정이 시작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결국 핵심은 그거 같아요. 서로 지지해주는 공동체. 이게 혼자서는 어쩌면 못했을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작가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오랜 꿈이었던 가족 독서 모임도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것도 그냥 우리 애들 책 좀 읽혀야지 이런 차원 이상이었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물론 처음에는 애들이 막 집중도 못하고 서로 싸우고 그래서 진짜 힘들었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애들 데리고 뭐 하려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럼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과정을 그냥 견뎌낸 게 아니라 그 시간이 점차 진짜 소통하는 자리로 바뀌어갔다는 거예요. 진행 방식은 그림책도 읽고 또 각자 고른 책도 번갈아 읽고 뭐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서 핵심은 책이 말 그대로 다리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삶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다리요. 다리 역할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친구랑 무슨 일은 없었는지 이런 걸 직접적으로 너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입을 닫기 쉽잖아요. 아, 네네. 그렇죠. 근데 책을 읽다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등장인물이 나오면 얘는 지금 기분이 어떨까? 라던가 야, 너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이렇게 슬쩍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 속마음도 좀 엿보고 얘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힘들구나 하고 공감대도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책이라는 걸 사이에 두고 한 쿠션, 뭐랄까, 완충지대를 만드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핵심은 그거예요. 책이라는 매개가 이게 직접 말하기는 좀 부담스럽거나 어려운 감정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나눌 수 있는 안전한, 좀 돌아가는 길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그래서 처음엔 되게 시큰둥했던 아들이 나중에는 책 덕분에 내 이야기를 찾은 것 같다고 했다는 부분에서 저도 좀 뭉클했거든요. 네, 저도요. 이건 그냥 책 읽히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정말 깊은 연결이 만들어진 거네요. 그렇죠. 강력한 결과죠, 사실. 그리고 또 청소년 상담가로서의 경험담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요즘 청소년 문제 양상이 좀 예전이랑은 다르다고 지적하시던데요. 네, 맞아요. 그 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막 겉으로 반항하고 뭐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고 이런 게 좀 두드러졌다면요. 요즘 오히려 내면의 어려움, 특히 그 학업 스트레스가 정말 너무 심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 해볼 기회, 그러니까 자율성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깊은 무기력감이나 우울증 이런 게 훨씬 더 큰 문제로 나타난다는 진단이세요. 아, 무기력이요? 겉으로 막 사고 치는 것보다 속으로 앓는 아이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작가님이 당신 아들의 길고 힘들었던 사춘기를 직접 겪으면서 얻은 교훈이랑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그 해법으로 제시하신 게 가장 힘들 때는 내버려 두라는 거였어요. 솔직히 부모 입장에서는 와, 이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어려운 조언 아닌가요? 그렇죠. 아마 듣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제일 힘든 조언일 거예요. 애가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그냥 둬?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럼요. 뭐라도 막 해주고 싶죠? 근데 여기서 작가님이 말하는 내버려 두라는 건 그냥 손 놓고 방치하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아이를 막 압박하는 외부 요인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너무 과한 학원 스케줄이라던가 부모님의 끊임없는 잔소리 같은 거. 이런 스트레스 원인을 좀 의도적으로 줄여주라는 거죠. 아,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해줘라. 네. 아이가 좀 숨 쉴 공간을 만들어주고 스스로 뭔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 즉 자율성을 좀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 상담 같은 것도 당연히 고려해야 하고요. 중요한 통찰은 이거예요. 아이를 막 다그쳐서 억지로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에너지를 좀 회복하고 자기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이게 당장은 답답해도 길게 보면 아이한테는 그게 더 필요할 수 있겠어요. 실제로 작가님 아들님도 그 힘든 시기를 지나서 결국 스스로 기타도 배우고 뭐 복싱 같은 새로운 관심사도 찾고 그러면서 공부에도 다시 의욕을 보였다고 하니까요. 네. 결국은 기다림과 믿음이 통한 거죠. 참 대단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중년의 어떤 고머함에서 시작해서 글쓰기랑 공동체를 만나고 그걸 또 가족과의 소통으로 연결하고 나아가서는 청소년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까지 신재호 작가님의 여정을 따라가 보니까 결국은 뭐랄까 그냥 책 한 권 집어드는 아주 작은 행동 또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다는 그런 작은 마음 이런 게 정말 예상치 못한 성장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구나 싶어요. 맞아요. 예, 성장이 꼭 계획대로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길에서 또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에서 그리고 서로 지지해주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또 글쓰기든 육아든 자신의 좀 약한 부분을 드러낼 용기를 낼 때 그때 오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작가님이 계속 글을 써보라고 권하시는 이유도 아마 글쓰기가 그런 막막한 일상 속에서 자기를 좀 들여다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는 작은 등불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신재호 작가는 책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간접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아이들과 어렵고 민감할 수 있는 대화의 문을 열었잖아요. 그렇다면 당신의 삶에서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꼭 나눠야 하지만 좀처럼 시작하기 어려운 중요한 대화가 있다면 그 대화를 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겉보기에는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그런 매개체나 활동은 무엇일지 한번쯤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